산술 평균이라는 건 뭐냐? 그냥 우리가 많이 배운 평균이야. 뭐 A 더하기 B 뭐 40점, 60점 평균이잖아. 그럼 40점, 60점 평균이 50점이지 않습니까? 50점? 그럼 50점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두 수의 평균. 이걸 그냥 수학적 평균 있잖아. 우리 할 때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 뭐 세 과목이면 3으로 나누고. 이걸 산술 평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루트 AB는 뭐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기하 평균. 평균을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야. 루트 AB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뭐냐면 기하 평균은 그 증가율의 평균이라고 봐도 돼요. 증가율의 평균. 그냥 뭐 이런 뭐 내용을 뭐 몰라도 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2에서 8 이걸 어떻게 되더라? 예를 들면 이걸 2에 2에서 2배 증가했다. 2배 증가하면 4가 되고, 그렇죠? 증가율에 대한 평균. 그 다음에 4배 증가하면 뭐야 16이 이거 정확하게 증가율 16? 이런 식으로. 이거 까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증가율의 평균인데, 증가율을 그냥 산술 평균 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게 2배인가? 이게 2배인가? 까먹었다 이거. 잘 나오진, 이런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수학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는데 굳이 이거 몰라도 되긴 해요. 그러면 이건 것 같은데. 얘랑 2하고 8인데 2하고 8의 평균을 그냥 산술 평균으로 내볼게. 여기 이제 요 4를 맞춰야 되는, 2배씩 증가한대요. 2배씩 증가하는데 산술 평균 내면 2에서 8이니까 2 더하기 8을 하고 2로 나누면 5가 되죠. 5. 산술 평균 5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생산량이 2였고 2배 증가하면 4 되고 또 2배 증가하면 8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증가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A, B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산술 평균으로 구하지 말고 증가율일 때는 루트 A, B로 구한다 이거죠. 그럼 얘가 2, 8이 16이 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니? 4가 되지. 이렇게 구하는구나. 정 왔습니까? 오케이. 수연이 왔고. 느낌 알겠죠? 요거 알겠으면 네 해주시고. 이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제풀이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이게 기하 평균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잖아. 솔직히 조금 궁금했잖아. 궁금하면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 맞죠? 안 나와. 근데 뭐 기하 평균이 뭐야? 증가율의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증가율의 평균. 나온 적 못 봤어요, 한 번도. 그쵸? 그래서 이제 산술 평균이 무조건 기하 평균보다 크다는 게 답이고, 증명을 저번에 했어. 증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얘보다 커. 이렇게 증명 어렵지 않고 빼서 했지 그때. 이렇게 기억나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 기억나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돼.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루트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된 거지. 그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등호가 항상 잘 나오는데 등호 둘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산술 평균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양수 조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산술 기하 평균 나올 때는 양수라는 말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양수 조건이 딱 나오면 이거 산술 기하 쓸 수밖에 없는 거구나. 윤재 왔어요. 윤재 왔구나. 양수 조건이 무조건 나와야 돼.
왜냐면 루트끼리 이거 조작이 안 되거든. 음수나면 이거 안 되거든요. 음수일 때 예전에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가는 애들 있다고.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양수 조건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언제 써먹냐? 자, 어떤 게 써먹는지 잘 볼게요. 이게 요거 이런 건 안 나와. 지금같이 나오지 않고 요게 어떤 네모 더하기 세모 요렇게 나와. 요렇게 알아두세요. 이런 형태로 합을 물어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 네모랑 세모지. 네모랑 세모. 그 A 더하기 B 말하는 거야.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적어주세요. 이건 이거 좀 문제 파악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적어놔야겠다. 너희들 이거 좀 필기 좀 할게. 자,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물어보냐면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 양수 조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거 나오면서 합의 최소값 물어볼 때 첫 번째. 오케이?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배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고배 최대값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봐봐. 요 앞에 입장에서는 요 녀석은 최소 등호 같을 때가 항상. 그리고 답은 항상 어디서 나와요? 답은 항상 등호일 때이죠. 등호. 적어놓고 필기 잘 해주세요.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럼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데 가끔 합의 최대값을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합의 제값을 물어봐. 아니면 곱의 최소값을 물어보든지. 그럼 이거 산술기하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잘못 꼬여가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산술기하 쓰는 건 이거에 써야 되기 때문에. 됐죠? 다 필기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문제 갖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 둘레가 이렇게 된 거. 둘레가 예를 들면 20이야. 20. 둘레가 20. 20일 수 있죠? 둘레 20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론 그러면 식을 세울 때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풀게요. 2차 함수식으로 풀어볼게. 얘가 가로 더하기 세로가 그럼 이렇게 돌 수 있죠.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그럼 여기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여기 길이는 10-x 이렇게 돌 겁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이렇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둘레 길이가 20인데 물어보는 건 이제 둘레 길이 20일 때 넓이에 최대값을 물어봅니다.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희들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 풀어 쓴 거니까 쉬워요. 어떻게 하냐? x랑 10-x랑 곱해. 요거에 이걸 뭐 y라고 놓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해서 25가 나오죠. 그럼 x는 5일 때 넓이가 55. 그러니까 정사각형일 때 넓이가 55가 되겠네. 그러니까 둘레가 20이니까 얘가 그럼 5 요렇게 됐을 때 뭐가 요렇게 이해되죠. 넓이의 최대값 25가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넓이가 만약 이렇게 됐다 생각해봐. 둘레가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다 칩시다. 이렇게. 요거 한번 이용해볼까? 그럼 얘가 2 곱하기 8이라고 생각해봐. 2 곱하기 8이라고 생각해봐. 둘레는 20 나오죠. 2, 8, 8 하면. 근데 넓이 16밖에 안 돼. 25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일 때가 넓이가 최대값이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지금 산술기의 평균이 아니고 중학교 과정에서 한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으면 얘기해봐. 일단 복습부터 하는 거니까. 중학교 과정 이해됐으면. 산술기의 평균이 2차 함수의 최대치수랑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 준 거예요. 요거 이해됐으면 내가 하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 산술기의 평균 설명할게요. 자, 그럼 고등학교 과정 산술기의 평균은 1초 만에 푸는 걸 보여줄게요. 너무 쉽게 푸는 걸 보여줄게요. 네. 그럼 산술기의 평균은 이따구로 하지 않아요. 더 편하게 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산술기의 평균은 가로랑 세로가 자 이렇게 안 놓고요. 그냥 가로를 A라고 놓고요. 세로를 B라고 놓습니다. 자, 그럼 A하고 B예요. 맞죠? 자, 그럼 A 더하기 B가 뭡니까 지금 문제에서? 10이죠, 10. 맞나요? A 더하기 B 10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A, B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A, B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지금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기의 평균 좀 아까 배웠어.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다. 산술기의 평균은. 자, 산술기의 평균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이렇게 배웠죠?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로 해볼게. 여기까지 됐으면. 자, 그러면 해볼게. 자, 곱의 최대값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A 더하기 B는 가로 더하기 세로는 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산술기의 평균 2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10을 대입했고, 그러면 최대값은 얘가 성립할 때인데,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A, B는 뭐일 때? 25일 때 최대값이겠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또 1번 아니면 네 해주세요.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자, 이거 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또 남았어요. 자,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합이 주어졌을 때 최대값, 곱의 최대값. 오히려 곱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되게 문제 풀 때 되게 산술기의 평균 되게 꿀 같은 게 뭐냐면, 어떨 때 항상 답이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가 그냥 이런 거 칙 안 세우고 바로 풀 수 있는데 무조건 똑같아야 돼. 이렇게 똑같아야 돼. 이 앞덩어리랑 뒷덩어리가 사이좋게 10을 놓아 먹으면 답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25예요. 그대로. 사이좋게 나눠 먹어. 사이좋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얘가 뭐가 더 붙었어. 여기 붙었어. 그러면 A는 2분의 5일 때고 B는 5일 때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통째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같다고 놓고 풀면 항상 답이 됩니다. 어느 이해가 안 돼?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같다고 놓고 푼 거, 이 5하고 5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이건 10이라고 대입하면 이 값이,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답이란 말이야? 얘가 25가 돼야지 성립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곱의 최대값이 이렇게 25라고 나와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같을 때가 항상 성립한 A 더하기 B가 10이야. 근데 걔는 2 루트 AB랑 크거나 같대. 그럼 AB가 최대가 되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요거랑 똑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25가 들어가요. 답이 들어갔죠. A, B는. 근데 선생님이 이런 푸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푸는 과정. 이런 푸는 과정을 하는데 그냥 생략하고 어떨 때겠어? 이 10을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겠다. 이럴 때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지, 윤재야. 그럴 때 답이 나온다는 거. 일단 그게 이제 그 빨리 하는 방법이고 처음부터 빨리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식을 세우고 푸는데 나중에 일단 항상 두 개가 똑같을 때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10을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앞부분과 뒷부분의 합이 이렇게 일정하면요. 얘가 똑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럴 때 곱의 최대 최소가 똑같이 나옵니다. 항상. 이 큰 틀은 산술기의 평균은 이거더라고 생각하면 돼. 등호 성립하는 과정. 등호 성립하는 과정. 등호 성립하는 건 A, B가 같다고 하는 거지만 이 큰 틀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합이 같을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홀수에도 상관없습니다. 홀수에도 상관없어요. 이거 또 지워졌네. 홀수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항상 갖다 놓고 풀면 답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볼게. 산술기하부터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지금 봐봐. 지금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일단 봐. 4번. 양수 조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 뭐야? 합의 최소값. 둘 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합의 최소값. 그러면 얘는 자, A 더하기 A분의 1은 자, 항상 누구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앞에 덩어리 곱하기 뒤에 덩어리. 이렇게 어떻게 될 때냐? 곱의 형태로 이렇게. 맞죠? 그럼 약분이 돼서 2가 됩니다. 2가 돼서 2. 됐어요? 이해됐어요? 요 이해되셨으면 또 1번 눌러주시고. 약분되게 해서 두 합은 2 곱하기 앞에랑 뒤에랑 곱한 거랑 똑같다. 자,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보면 선생님이 등호 성립한다는 거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해볼게요.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편한데 얘가 이게 답일 때라니까 이게 얘랑 얘랑 같을 때가 답이에요 항상. 그럼 양변에 a를 곱하면 a제곱 1인데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a는 1일 때가 답이겠네. a는 1일 때가 답이야. 앞덩어리 뒷덩어리가 같을 때라고 항상. 그럼 대입해봐요. a 답이 그냥 2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이런 건 루트 씌워서 해도 되는데 큰 틀을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랑 얘랑 같을 때예요 항상. 자, 봐봐. 이렇게 됐죠? 크로스 4a 제곱은 양수 조건이 있습니다. b제곱. 그럼 b는 뭐일 때 성립합니까? b는 2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b는 2일 때. b는 2a죠? 그럼 이 b는 2a를 여기다 b자리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b자리에다 2a를. 그럼 4a분의 b는 b자리에다 이제 2a 대입해요. 맞죠? 요게? 요 부분. b분의 4a는 2a분의 4a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a분의 b죠? a분의 b. b자리에다 뭐야? 또 2a 이렇게 대입해볼게요. 이렇게. 요 부분이 a분의 b가 이거 계산하면 약분되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약분되면서 4가 되죠. 4. 여긴 약분되면 2고요. 얘도 2서 답이 4예요.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이해됐으면 또 네 해주시고 원래대로도 풀어볼게요. 이해되셨어요? 앞덩어리랑 뒤에 거랑 같아야 된다.
원래대로 풀면 이렇게 되죠. 이런 거야 뭐 그냥 약분되니까 그냥 넣는 게 더 이렇게 하는 게 편하죠 당연히. 자, 쑥 지워지고 쑥 지워지고 얘가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4.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내두시고 또 한번 보여줄게요. 됐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그러면 이거 봐봐. 자, 야, 봐봐. 야, 16이야. 사이좋게 노나 먹어. 얘 A 얼마 먹으면 돼? 8 먹어라 너. 얘도 8 먹어야 돼. B 얼마 먹으면 돼? B 얼마 먹으면 돼? 2. 답 뭐야? 16.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 이해됐으면 또 내주세요. 이렇게 야매치는 거 이해됐으면 이해해주세요. 이해됐으면 내해주시고 원래대로도 해줄게. 내해주세요. 오케이 좋죠 이거 풀이.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게 야매치는 거고 해볼게 그럼. 이제 원래대로 교과서대로 해줄게요. 교과서대로. 이렇게 나눠 먹으라니까. 답이라니까. 자 고배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자 봐. 양수 조건. 고배 최대값. 양수 조건. 고배 최대값 산술기야.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거 8 되죠? 등호 성립할 때. 자, 8이 되려면 여기 64가 돼야 되잖아. 그럼 A, B가 뭐가 돼야 되니까 16이 되죠. 이렇게 귀찮아. 이런 계산해야 돼.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이런.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거. 산술기하 평균은 또 이게 또 반반으로 하는 게 되게 편한데, 그러니까 반반 이런 느낌. 정사각형 반반과 정사각형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는다. 뭐 이런 개념 갖고 있으면 계산할 때 편한 거 이런 거 느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경우는 각자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각자 곱해서 최소값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예최소해서 구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일단 전개부터 하고 큰일 납니다. 전개후 계산합니다. 전개후 알겠죠? 전개하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렇게 전개후 해줘야 된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전개하면 자 저번에 했던 거지만 전개해봐. 이렇게 전개했을 때 기분 좋게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9a 자 a분의 4b 그럼 여기 13이라는 숫자가 생으로 나오고 그러면 자 실할게 여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 자 선생님 얘기했지? 자 뭐의 최소값이야? 다시 물어볼게. 뭐의 최소값이야? 이게 뭐의 최소값이야? 합의 최소값이네? 합의 최소값이네? 양수조건 합의 최소값 양수조건 합의 최소값 양수조건 합의 최소값 산술기야. 외쳐야 됩니다. 양수조건 합의 최소값 산술기야. 양수조건 고배 최대 산술기야. 양수조건 합의 최소 산술기야.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아무 때나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됐죠? 그래서 요거를 뭐 살짝 루트 안에다 넣어주면 싹싹싹싹 약분 싹 돼서 36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12라고 계산이 된다고. 12 이렇게
그래서 25가 최소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으면 또 내주세요. 네. 됐나요? 됐죠? 이렇게 해서 산술기가 했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문제를 또 보는데 얘가 어디 있더라? 여기 연습 문제가 없네. 예를 들면 연습 문제 선생님 써서 할게. 연습 문제 그 66페이지 17번 볼게요. 여기 볼게. 66페이지 17번 볼게요. 자, 문제 볼게. 17번. 이런 게 이제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봤나요, 이거? 다 봤으면 네, 빨리 진행하게. 또 딴짓하지 말고. (66페이지) 17번 선생님이 그 자료가 안 준비돼서 이거 글씨 쓴 거야. 글씨 써서 했어. 맞지 이거. 산술기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큰 틀을 봅니다. x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을 통해서 둘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물어본 건 앞에 덩어리랑 뒤에 덩어리가 같으니까 합에 뭘 물어보는 겁니까? 최소값을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자, 양수 조건과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면 무엇이다?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그거 갖고 풀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앞에 거랑 뒤에 게 있네? 그러면 루트 씌워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 이거 잘 나와요. 중요해요, 중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변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약분이 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이걸 x에 3을 빼줘요. 그럼 3을 빼줬기 때문에 뒤쪽에 3을 또 더해줘요. 그럼 원래식이랑 같습니까? 똑같지? 원래식이랑. 됐죠? 그러면 자 볼게요.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자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겁니다. 크게 a 더하기 b라고 생각해봐. 2 루트 ab. 그럼 이렇게 약분되는 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약분되기 때문에 2 곱하기 여기서 쓱쓱 없어지고 49니까 7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됐나요? 이렇게? 됐어? 됐죠? 이해됐으면 네 해주세요. 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약분 가능하게 변형하는 걸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 단계. 요거 이해됐으면 네 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산술기에서 잘 나와요. 네 하든지 1번 하든지. 정우 오케이, 연우 오케이, 예린이 오케이, 서연이. 서연이 들어왔네. 신입생 호준이도 알겠어요? 예, 됐죠? 윤재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요거 변형하는 거 약분 가능하게 분수 형태 약분. 분수 형태 산술기에서 약분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약분 분수 형태 약분 잘.
됐죠? 그러면 또 새로운 유형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떤 가끔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문제 선생님 그냥 직속에서 만들게요. 좌표 평면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 얘가 3,4래요. 3,4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 이거 이 넓이를 구하래요. 이게 어디 있더 하이메스에도 이 문제 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하이메스 보고 싶은 사람 페이지 6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116쪽에 66페이지. 똑같네. 문제도 내가 적었는데. 궁금한 사람 하이메스에도 있어요? 아, 116페이지 66번 요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 넓이에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에 최소를 구하래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산술기한지도 모르고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건 나중에 또 가르쳐 주긴 하는데, 선생님 시간 세고 바로 푸는 걸 보여줄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 선생님 예전에 가르쳐 줄 때 반반 치킨으로 가르쳐 줬는데, 반반 그냥 외우기 편하게. 모습이 예쁠 때가 답입니다, 항상. 그래서 6, 8 항상 이럴 때가 답이에요. 반반일 때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찍어도 이렇게 찍어야 된다니까. 약간 이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은 3,4를 지나는 직선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색으로 칠해볼게요. 3,4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보라색,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랑 또 넓이가 같은 데가 똑같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같은 데가 두 번 나와요. 최소나 최대는 온리 하나예요. 온리 원, 온리 하나일 때 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딱 똑같을 때가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좀 어렵지? 요 풀이는 나중에 또 해줄게요.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된 풀이 또 요거 또 공부하고 해줄게요. 이거는 이렇다는 거고, 지금 아직 어려우니까 어, 이렇게 하고. 그럼 다시 아까 산술기 했으니까 이제 코슈바르 쪽 넘어갈게요. 그거 저기입니다. 116쪽 66번인데 요거 그냥 야매 풀이 했고, 나중에 제대로 된 풀이는 나중에 제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코슈바르 쪽 볼게요. 개념센 라이트 보세요. 개념센 라이트. 여기 있네. 코슈바르츠. 여기입니다. 여기 몇 페이지지? 여기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 58페이지예요. 저번 했는데 다시 해준 거 지금. 시간 많이 할애해서. 코슈바르츠 보든지 58페이지 폈어요? 자, 그럼 코슈바르츠는 언제 쓰냐? 코슈바르츠는 언제 쓰냐? 자, 이거 그림 잘렸네. 자, 이거 보이세요? 실수 조건, 실수라는 겁니다.
실수라는 말이 나와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 나타내면 이렇게 해요. 각자 제곱의 곱. 각자 제곱의 곱이 합친 제곱의 곱보다 합친 제곱? 이렇게 외우면 좋더라가. 더 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자 제곱 볼게요. 이렇게 돼 있다 칩자. 각자 제곱, 각자 제곱, 각자 제곱.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걸 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제곱 안에 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제곱 안에 있는 거. 제곱 안에 있는 게 a랑 x죠.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녀석을 여기에다 이렇게 씁니다. 합. 이렇게. 그 다음 안에 제곱 안에 있는 겁니다. 제곱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얘랑 합쳐서 여기를 by라고 쓰고 전체 제곱. 얘 이게 두 덩어리잖아. 당연히 이 두 덩어리니까 두 덩어리. 왼쪽이 더 크죠? 이렇게 외워주세요. 잘 안 헷갈리고.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2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가 루트 2x의 제곱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루트 2a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큰 틀? 그럼 이 알맹이끼리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루트 2ax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요거 이해되셨으면 네 해주세요. 이렇게 잘 나온다고 변형을. 요 이해됐으면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쉽게만 안 나옵니다. 됐죠? 솔직히 코슈시 바르칠 더 어려워하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 2 대입하고 8 대입했으니까 이게 a 플러스 2의 y 범위죠? 답이 이거란 말. 답. 16 답의 제곱이니까 답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4부터 이렇게 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의 범위가 ax 플러스 by의 범위는 4에서부터 마이너스 4 사이, 요 사이. 맞죠? 이러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코슈브라치 문제 볼게요. 여러분 63페이지 다시 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 다시 볼게요. 그러면 볼게. 여기서 실수란 말이 있어. 실수. 그리고 각자 제곱 있고요. 이거 큰 틀을 선생님 이렇게 놓는다고. 선생님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 세팅을 먼저 해놓으라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세팅을 먼저 해놓으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자리야? 각자 제곱이 들어갈 거야. 각자 제곱. 얘는 제곱이 들어가죠. 합친 녀석이 들어가는 거야. 합친. 이런 생각으로 좀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얘가 어떤 게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이거 너가 어디 들어가겠니? 이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여기 들어간 제곱이 없는 애잖아. 자, 얘는 제곱이 있어. 얘는 제곱이 없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또 1번 눌러주세요. 이거 문제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잘해야 돼. 무조건 그것만 하면 돼요. 1번 눌러주세요. 현무기 요즘 예린이, 윤재, 서연이 다 듣고 있나요?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돼. 정우,
연우 듣고 있어, 연우? 연우. 광렬이 듣고, 수연, 최수연, 이수연. 음,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빈칸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 빈칸을. 자, 이 빈칸을 채워봅시다. 이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힌트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볼게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 안에서 끝나요. 잘 봐. 자, 요 제곱 안에 있는 덩어리를 동그라미 쳐요. 선생님처럼 제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약에 얘가 2x의 제곱으로 돼 있으면 너희들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루트 2x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덩어리 안에 있어야 돼. 제곱 안에. 제곱 안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x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얘가 3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얘랑 곱한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랑 곱한 값이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지금 뭐 되게 쉬워 보여도 나중에 분수 나오고 루트 나오고 헷갈려요, 단위. 맞죠? 됐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됐으니까 이거 이해됐으면 네 해주시고 또 마지막 계산만 합니다. 계산할 때는 또 답답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 또 얘기해주는데 문제가 계산하기 쉽게 나옵니다. 계산하기 쉽게 나와요. 계산하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13이라고 나왔나? 이 계산하면 또 13인데 이것도 169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이러지 마십시다.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무조건 제곱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의 범위잖아요. 우리가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 2x 플러스 3y. 그럼 이게 2x 플러스 3y가 제곱이 13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맞죠? 즉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거 부등식 풀면 양방 띄워버리면 되잖아요. 2x 플러스 3y가 13 마이너스 13으로 이렇게 해주면 범위가 나와요. 그 등호 성립할 때는 또 언제 있나? 등호 성립할 때는 그때 얘기했다시피 이 등호 성립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건 뭐 등호 성립이 중요하진 않는데 내항이고 외항이고 갖다 놓고 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즉 2분의 x는 3분의 y 이렇게. 혹시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잘 나오지 편하요. 계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자, 요거 다 해볼게요.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냐?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해놓으라고. 됐죠? 요까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또 요까지 이해됐죠? 야,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구나. 요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라고 여러분들. 알겠죠? 이렇게 서연이 알겠어? 이렇게 세팅해야 돼. 슬기야, 애들, 수연아, 호준이도 알겠어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각자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지. 보이죠?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여기 뭐 써야 되겠어? 이렇게 써야지. 요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요까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얘랑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와야 되거든. 자, x랑 뭐를 곱해야지 x가 나오니? 1을 1. 그럼 1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2y하고 뭐를 곱해야지 6y가 됩니까? 생각해봐요. 2, 뭐? 6이야. 3을 곱해야 되잖아요. 2, 3, 6. 그럼 여기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또 네 해주세요. 1번이나 네. 자, 호응해주세요. 1번이나 네 해주세요. 현목이 알겠어? 예린이 오케이? 다 이해됐죠? 이렇게? 다 집중하셔야 돼, 집중. 큰 틀을 알려준 거야.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게끔. 각자 제곱, 합친 제곱, 곱한 거, 나중에 루트 나와서 헤매면 안 됩니다. 됐죠? 다 이해됐죠? 연유 이해됐죠?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또 계산하지 말고 또 곱하고로 또 생쇼하고 그러는데. 자, 요게 40이라고 써 있습니다. 40이라고. 10이에요. 이게 답의 제곱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답의 제곱자리니까 답을 여기다 쓰고, 즉 답을 이렇게 무조건 양방 루트 씌우면 돼. 루트. 그리고서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원리가 있어요. 루트 씌우잖아. 그럼 여긴 뿔마로 써. 절대값이 같아. 절대값이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400인데 갑자기 얘가 루트 500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20에서 이런 느낌 좀 받아달라고 제발 좀. 호슈 바르트에서는 뿔마 20처럼 이렇게 왜 같이 루트 씌울 거 아닙니까? 됐죠? 됐습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됐으면 또 네 해주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들. 자, 그럼 다음 것도 봐봐. 맛있게 풀어야지 문제를. 자, 맛있게. 자, 동글 세팅 해놓고. 세팅 해놨죠? 세팅. 자, 그럼 누가 누구에 들어가고 누가 들어갈지 찾아야 되지. 좀 어렵나?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얘는 제곱이 없는 거니까. 여기에,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각자 제곱이니까 아무 때나 여기 들어갈까? 또 여기 들어가라. 자,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지 고민하면 돼. 뭐가 들어와야 돼요? 3분의 1이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이쪽은 4분의 1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각자 제곱자리죠. 곱해봐. 얘 나와. 곱해서 얘 나와. 이해되셨나요? 알맹이끼리. 자,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또, 요 아까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해됐으면 또 1번 눌러주시고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세팅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산술기 하는 세팅이 중요해요. 세팅. 어떻게 세팅이 중요해. 세팅. 됐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빨리 네 해주세요. 자, 계산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계산합니다. 계산. 자, 계산은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이에요. 이거 우리 답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구하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죠. 맞아요? 9분의 1 더하기 그러면 동그라미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이쪽은 25의 제곱이죠. 이렇게 제곱만 할게. 계산을 또 이것도 열심히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럼 답은 25 하나 없애고 25 곱하기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뭐 3,600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제일 어려웠던 문제 14번 유제 14번을 해줄게요. 13번 여기 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됐습니까? 이해됐으면 14번 준비됐습니다. 자, 빨리 호응해 주시고. 자, 시간 얼마 없어요. 지금 20분 있으면 꺼져요. 이따가. 네, 이제 준비 들어. 14번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 할게요. 네, 준비됐죠? 준비됐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단 딱 보니까 산술기하야. 산술기야. 자, 산술기하면 어떻게 해? 산술기하? 세팅. 자, 각자 제곱 이런 거 넣어야지 뭐. 이렇게 들어가자. 그리고 또 여기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갈 제곱을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곱해서 1x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곱해서 3y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생각했을 때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답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0이라는 건 답이 이렇게 있으면, 즉 x 플러스 3y가 차이가, 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지 않겠어? 아니, 지금 봐봐. 이것도 차이,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렇게 생각해달라고요. 요렇게. 요거 이해됐으면 1번 해주세요. 어려우니까. 아까 내가 강조했잖아. 루트 씌울 거는 똑같다고. 예린이 알겠어? 윤지 알겠어? 호준이도 알겠고. 됐지? 그 15 마이너스 이런 엉터리 생각하지 말라고. 당연히 뿔마.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계산해보면 됐어요. 여기 A고 이쪽이 10이지 않습니까? 루트 씌웠을 때 뿔마 10이 되려면 100이 돼야 되지. 100. 얘도 1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좀 저기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어느 정도 됐지? 산술기야? 호실 그랬죠. 그 다음 절대부등식도 저번에 또 어려워하는 거 다시 개념 잡을게요. 이 부등식의 증명 같은 건데,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부등식. 특히 여기서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얘가 절대부등식인 경우가 있어요. 1차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이런 그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되거나. 그 지금 예를 들면 2차식 얘는 이거 절대부등식이죠, 이런 것들. 왜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떠 있습니다. 2차 부등식과 관련해서 항상 절대라는 게 항상 맞다. 모든 실수에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래프가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 내려 있고. 절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허근 조건입니다. 허근 조건. 절대란 말이 나오면 판별식을 무조건 허근 쪽으로 돌려야 돼요. 허근 쪽으로 돌려줘야 돼. 이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이해되셨으면 또 내주세요. 이거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알고 시작해야 돼요.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그래프가 떠야 돼. 허근이 돼야 돼. 붕 떠야 돼요. 항상. 됐죠? 이게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자, 증명 볼게요. 그다음 이거는 자,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풀 때요. 실수. 이건 아까 2차 부등식은 그걸 떠나서 실수. 우리가 실수라는 거는 이렇게 실수의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걸 항상 이용하면 좋아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완전 제곱식이 있는데 여기에 뭐 3 같은 게 붙어 있어.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크죠.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에 3까지 붙었어. 그럼 당연히 얘는 0보다 당연히 크지. 이런 거. 알겠죠? 실수를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자 a 제곱 플러스 2ab로 전개를 해보고 이렇게 넘겼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자 이렇게 됐네. 야 실수의 제곱이잖아. 그럼 0보다 크지. 그래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다음 절대값 되게 어려워. 절대값이 분명히 어려워할 거야 여러분들. 그때 예린아 그때 절대값 어려웠지. 예린이 그때 절대값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요 사실 알아. 절대값은 이것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값이 제곱은 절대값이 없는 거의 제곱이랑 똑같다. 똑같다.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 아는데 얘가 막 붙어있으면 헷갈리는 거야 너희들이. 얘 제곱하면 그냥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이랑 똑같다. 이거 알맹이가 또 이렇게. 알겠죠? 얘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헷갈리는 거야. 이걸 제곱하는 거지 이걸. 이건 통째로 아까 묶여있는 거에 제곱한 거고 전체 여기다 제곱한 거. 얘는 이 각자 떨어져 있을 때 제곱한 거 틀려요. 그러면 이 계산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얘네들은 괜찮아 땡큐에 제곱이 없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못 나와. 근데 얘네들 나오고 못 나오는 애들이 분류가 되는 거야. 얘네 못 나와. 가운데 있는 애들 못 나온다고. 바깥으로 못 나간다고. 이거 이해됐으면 또 1번 눌러주시고. 그래야지 이거 증명되는 거. 이해되셨으면 또 내주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증명할 때는 양변 제곱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거랑 같죠? 왼쪽 하면 왼쪽 하면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똑같은 거 이제 지우자.
남는 게 아니 이게 아니라 자 그럼 누가 더 크냐? 절대값이랑 절대값 없는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이거 오른쪽은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얘는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얘가 크죠. 근데 같을 수도 있습니까? 같을 수도 있. 음. 등호 조건 할게. 등호 조건이 어려우니까. 그럼 어떨 때 같으냐? 어떨 때 같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과정에서 절대값 x가 x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x 나올 두 개가 있어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양수 같을 때, 즉 a, b가 양수일 때, 양수 조건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뿔뿔이거나 마마이거나 이럴 때 가능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절대값 요거 중요합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의 제곱이랑 요거 요거 따로 있는 거 요거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잘 해주세요. 이거. 됐습니까?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런 거 할 때도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 절대값 없는 게 어떻게 더 커? 예를 들면 윤재야. 여기에 a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를 곱해봐.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절대값 있는 거면 무조건 양수야. 절대값이 무조건 더 클 수밖에 없지. 됐죠? 절대값 있으면 양수가 보장된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윤재야? 자, 요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 완전 제곱식.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해주면 뒤쪽에 사비제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제곱으로 해주면 얘는 a-2b 제곱 되고요. 자, 그래서 실수제곱, 아이고, 얘가 실수의 제곱이고 여기도 실수의 제곱이죠. 자, 실수의 제곱이면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양변 제곱해서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은 양변 제곱해서 증명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가 좀 특이한데 일단 자 절대값 a보다 예를 들면 이게 절대값 b가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음수가 되죠. 음수가. 그럼 얘는 음수하고 자 봐봐 음수가 있어. 여긴 절대값이 있어. 야, 이건 다 되는 거지. 100% 가능한 거죠. 100% 가능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양변 제곱을 하는데 양변 제곱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이쪽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는 요걸 봤을 때 지워지잖아. 이렇게. 또 그럼 얘가 이쪽은 자 그러면 누가 더 커? 요거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럼 이쪽이 더 당연히 이렇게 되죠. 왜냐면 a, b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이너스를 곱한다 생각해봐. 양변에
그럼 부등호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왜냐면 얘 100% 양수, 그럼 합쳐서 100% 음수, 양수에다가 음수, 이렇게 되니까 0도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문제랑 똑같았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해. 이제 말이 점수 내신은 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교과서에 문제가 몇 개 되지도 않아. 여기 있는 문제는 반복해서 해. 교과서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자, 1 있죠, 1. 그럼 얘네들은 원소 오지 않습니까, 원소? 얘네들은 원소죠? 데리고 와, 이놈들은. 이 알맹이 녀석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삼지창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 나온 거 얘랑 얘를 봤을 때 맞습니까? 오케이, 맞네. 얘도 맞네. 얘도 맞네. 얘는 맞죠? 그러면 선생님, 그리고 예전에 100% 맞는 거 얘기했죠. 100% 맞는 거. 얘는 100% 맞는다고 그랬죠. 공집합, 모든 공집합하고 부분집합 있으면 무조건 다 맞아요. 그럼 됩니다. 그럼 얘는 맞냐? 지금 1번, 1, 2, 3번 맞고 3은 부분집합인데 얘를 데리고 와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데려와서 부분집합 만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얘는 이쪽과 이쪽을 데려와서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되고요. 얘도 맞는 거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5번 채점 해주세요. 됐죠? 1번 눌러주시고 이해됐으면 됐죠? 됐죠? 채점 해주세요. 한 명씩 각자.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이렇게. 자, 그리고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큰 거 나온 거 오케이고요. 근데 A 여집합하고 B 합치면 얘도 맞죠? A 여집합하고 B 해봐요. 합집합. 그럼 이거 얘기했죠? A가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여집합 하면요, 이게 반대로 돌아갑니다. 맞죠? 얘도 오케이입니다. A가 이만큼인데요, B를 뺐어요. B를 빼면 이만큼 뺀 거죠? 자기 자신 없어져 버리죠? 공집합 맞죠? 얘도 오케이. 정답은 5번입니다. 왜냐면 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가 뭐예요? 여기죠, 여기. A 교집합 B. 그거 여집합하면 A 교집합 B 여집합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B의 여집합은 아니죠. B의 여집합은 아니니까 예,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예, 됐죠? 예, 이건 뭐 쉬우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3번 좀 어려울려나? 3번부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애가 나와야 돼요. 합집합이 나오면 얘가 뭐예요? 큰 겁니다. 그럼 x는, 자, 얘가 크다는 뜻이죠? 누구보다? A 교집합 B보다 크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크다. 이해되셨어요? 누구보다 작습니까? 얘보단 작다는 거죠? x랑 y. 영상이 늦게 갔어? 영문 빨리 들어와. 됐죠? 자,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은 A 교집합 B를 구해볼게요. A 교집합 B는, 자, 교집합을 찾아볼까? 2도 있고요. 2백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x는, 자, 2, 4, 6, 8이 원소 5개 있는데 반드시 2를 포함해야 되니까 한 개 빼요. 그럼 16개가 됩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 2번 누르시고 다 알면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항상 2는 고정돼 있으니까. 됐죠? 1번 더 올게. 그럼 4번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4번 볼게요. 4번. 이게 일일이 다 찾으면 답 나오긴 하는데. 그죠? A 교집합 요거 찾으라는 거죠. A랑 교집합을 할 건데 일단 이거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네. 이 부분 B의 여집합하고 C하고 합치면 어느 부분인지를 생각하면 되겠네. 대충 요 그림 보고 할까? 여기 깨끗하니까 3번으로 할게요. B의 여집합은 C는 일단 합집합이니까 C를 여기다 이렇게 할 거고,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은 이제 이것까지 합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B의 여집합하고 C를 합치면 이렇게 되죠. 됐죠? 많죠 이렇게. 거기다 이제 A랑 겹치는 부분 찾을게요. A랑 겹치는 부분, 공통된 부분 찾습니다. 공통된 부분이니까 A가 이만큼이니까 겹치는 부분, 공통으로 있는데 요 부분이네요. 정답 1번. 채점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채점 해주세요, 각자. 5번. 2의 배수가 몇 개 있죠? NA, 공식 있죠? NA 더하기 NB에다가 이건 쉬울 거랍니다. 20개. 3위는 3, 몇 번이냐? 3위는 3에다가 6의 배수를 빼야 되죠? 6의 배수. 겹치는 게 6의 배수잖아요. 맞죠? 6이 36개를 빼면 되죠? 27 정답. 채점해 주시고. 6번은 어느 동아리 30명 있는데, 요건 다른 걸로 해봐야지. 깔끔하게. 여기 30명 있어요. 재밌다. 동그라미. 아이. 30명. 30명 있는데, A를 좋아하는 학생은 19명. 그럼 이런 걸 할 때는 19명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B를 좋아하는 학생은 이렇게 할게. 여기 A. 됐죠? 이거 또 안 돼. 아이고. 이렇게 됐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A를 좋아하는 학생은 19명이고요. A를 좋아하는 학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11명 쓰고, B를 좋아하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지금? 15명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두 가수 중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5명 중요합니다. 여기 바깥에 5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 이 부분 다 합치면 25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19 더하기 15에서 빼야 되겠죠? 교집합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34니까 여기 이제 9명이 들어가죠. 9명. 또 끊기네 자꾸. 9명이죠. 9명. 그러면 어느 부분이 9명이다? 자, 여기가 9명. 가운데가. 교집합이 9명이라고요. 그럼 19명에서 9명 빼니까 이쪽에 10명 있는 겁니다. 10명. 10명하고 9명이 19명 되죠. 가수 A만 좋아하는 학생이잖아. 그럼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요 이해됐죠? 1번 누르고, 이해됐으면 1번 누르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됐죠? 쉬운 거 빨리빨리 합시다. 바깥에 5명 있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정답 C 채점 해주시고. 명제 슬슬 나오네. 자, P가 낮 Q가 참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그림으로. 그럼 대우 명제로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대우 배웠지, 대우? 그러면 Q가 P의 여집합. 이것도 돼요. Q가 P의 여집합. 이렇게 해도 답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풀겠지. 그러니까 P가 1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대우 명제 쓰면 Q는 나 P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집합으로 이렇게 하면, 진리 집합으로 하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옳은 거 생각하면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왜냐면 봐봐. P하고 요 그림 보고 할게요. 요 그림 보고 하면 지금 이 파란색이 뭘 의미하냐? Q를 의미합니다. Q의 여집합이 요니까 Q예요, 얘가. Q. 얘가 Q것이. 그럼 봐봐라. 파란색하고 안에 있는 P하고는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렇게. 다른 거 해보면 안 돼요? 됐습니까? 다른 거는 뭐 해보면 1번은 P합 집합 Q를 하면 P가 안 되지. 딱 봐도 이렇게 해보세요, 다열.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문제가 풀립니다. 됐죠? 8번 좀 어려워서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다. 8번 어렵습니다. 8번은 좀 체크 좀 할게요. 중요 표시하고. 문제 괜찮습니다, 이거. 8번 좀 어려워요. 중요 표시 해주세요. 별표 좀 해주고. 자, 어떤 실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떤 실수에 대하여 이게 참이 되도록 일단 2에서 4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두 개 그릴게요. 일단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명제 이 부분을 그려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릴 때 얘가 조금이라도 포함돼야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돼야 돼요. 어떤 실수 걸쳐야 됩니다. 걸쳐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걸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파란 부분 보이죠? 명제 요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된다. 그러니까 요는 어떤 녀석이 요거네. 여기. 여기는 어떤 녀석 있죠? 여기는 어떤 녀석? 여기 포함된 이 어떤 녀석은 여기 어떤 녀석은 어떤 실수는 여기에 포함되죠.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어떤 실수 x에서 여기 포함돼? 안 되죠. 한 개라도 걸치면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이거 이해됐으면 이거 좀 어려운데 이해됐으면 또 1번 아니면 또 네 해주세요. 이해됐으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실수니까 조금이라도 겹쳐야 된다. 이해됐으면 1번 눌러주세요. 맞죠? 이렇게. 지금 이건 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부등식 풀 때는 어렵지 않아요. 부등식. 여러분들 많이 연습했어요. 이 부분을 부등식으로 풀면 돼요. 이 부분은. k 빼기 2가 2보다는 크고 k 빼기 2가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붙어도 되죠. 같이 새까맣게 돼 있으니까 이 부등식 풀면 양변 2 더해서 첫 번째 답이 되죠. 이 첫 번째 경우로 했어요. 됐죠? 근데 문제는
1번인 경우랑 또 2번인 경우도 아닙니다. 또는으로 연결해야 돼. 이거일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돼요. 어떤 경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K-2가 2보다 작고 K 플러스 1은 2와 4 사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약간 잠깐 끊겼는데 요거 보이죠? 됐죠? 이렇게 요거를 부등식으로 풀어주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죠? 그치? 그래서 이쪽 풀어주면 K 빼기 2가 이쪽 이렇게 풀고 그래도 이제 겹치는 부분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붙이니까 이쪽 그쵸?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은 K 플러스 1이 이쪽은 뭐 이쪽 여기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럼 K가 이렇게 여기를 풀어준 겁니다. 됐죠? 그럼 합치면 2번 답은 이렇게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두 개 다 합치면 1번 답 또는 2번 답이기 때문에 얘를 다 연결해서 이게 좀 맞은 상식 있나 모르겠네. 어려웠는데 자 마지막 답 불러줄게요. 자 이게 다 연결되죠? 여기서부터 꽁지에서 이렇게 그래서 6개입니다 답은. 좀 어려웠는데 자 지금 형광펜 칠한 부분 보이죠? 이 부등식으로 이 형광펜 칠한 부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경우는 이해됐으면 또 1번 눌러주시고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됐으면 1번 눌러주시고 또 다음 문제 갑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연습해야 돼요. 이 풀이 영상 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십니다. 자, 9번 볼게요. 어렵죠 이건? 자 9번 보겠습니다. 항상 옳은 거 찾으래요. 얘가 맞대요. 그러면 포함관계를 뭐 그려도 돼요. P, Q 요거는 좀 헷갈리니까 대우명제로 할까요? 대우명제로 Q, R 그럼 여기에 R이 여기 있네. 제일 큰 걸로 PQR 이런 형태가 됩니다. 3단문법 하면 되겠죠? 맞죠? P가 Q로 포함되고 Q는 R로 포함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억은 당연히 맞고요. 오케이 기억은 오케이 기억 오케이 되죠? 니은 볼까요? 니은은 P 합집합 Q예요. P 합집합 Q는 이만큼이죠. P 합집합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R의 여집합은 여기 있네? 택도 없습니다. R의 여집합에 포함될 리가 없죠. R에 포함되는 거지. 택도 없고요. 안 되고.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을 보는데 아유 계산이 좀 복잡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걸 드모르간으로 바꿔요. 복잡한 계산은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은 거죠. 드모르간 이게 이렇게 성립하냐? 이게 성립하나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까 이거? 드모르간 하면 없애고 바꿔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즉 얘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없애면
이렇게. 이게 맞냐 이걸 물어본 거죠. 맞죠? P합집합 하라면 P합집합 R은 이만큼이니까. 맞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정답 3번 채점해 주시고. 됐죠? 이해했으면 또 1번 눌러주시고. 네, 10번 볼게요. 10번도 뭐 3단능법 같은데 교과서 문제니까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다 진짜 좋은 문제들이니까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는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니까 P 되고 Q가 더 큰 범주에 속하죠. 이렇게 P보단 Q가 더 크죠. 그 다음 Q는 나달. 이거는 뭐냐? 낮 Q는 여러분 헷갈리면 낮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충분 조건이면 이쪽이 더 큰 거고요. 그렇죠? 필요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게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이렇게 화살표가 돼야지 맞아요. 이쪽이 더 커요. 필요 조건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말이 맞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런 그림이 완성됩니다. 됐죠? 요거 갖고 풀면 돼. 10번 됐죠? 그럼 이거 보고 요거를 선생님이 또 대우명제를 또 써가면서 또 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우명제는 요거의 대우명제는 Q의 여집합은 이런 그림이 되고요.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됐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Q는 나달이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돼요. 반대로. 그래서 연결해서 하면 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해서 이걸로 찾아도 되고 선생님 같으면 이거보다는 3단 문법으로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만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뭐 1번은 P에서 나달로 가냐 뭐 이거 찾는 건데 자 1번은 맞긴 해요. 왜냐면 볼게요. 여기 볼게요. P가 여기 있죠? P에서 Q로 갔죠? Q에서 나달로 갔죠 여기. 그림 봐봐. 1번 맞지? 이렇게. 네, 그림 그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3번은 이제 대우명제로 할게. 복잡하니까 P에서 Q로 가는지만 볼게요. 대우명제로 하면 P에서 Q로 가는 거 맞죠? 얘도 맞고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Q에서 나달로 갈 2번은 지금 2번 그림은 이거는 여기 있네. 여기 Q에서 나달로 가죠.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R에서 나피로 갑니까? R에서 나피로? 이것도 찾기 힘드네. R에서 나피인데 R에서 나Q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Q로 갔죠? 여긴 일로 가죠. 나Q에서 P 여집합으로 가죠. 여기 그럼 되네.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달에서 Q로 가는 모습은 여기 찾을 수가 없죠. 나달에서 Q로 가는 거는 얘가 틀렸습니다. 이게 벤다이로 했는데 이건 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럼 선생님 다르게 할게. 이거보다 이거 훨씬 깔끔하게 풀이할게. 다시 이 방법보다는 다시 너무 지저분하네. 깔끔하게 풀게.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거 또 안 지워져 이건.
자,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아이, 뭐 너무 어렵게 3단원법으로 할게요. 그냥 P에서 Q로 가죠. 그 다음에 자, R에서 필요 조건이니까 R에서 not Q로 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바꿔줘요. not Q가 not P로 가고요. 자, not 바꿔줘요. Q에서 not로 바꿔줘요. 이 네 가지 갖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이거 3단이 연결되나 봐요. 첫 번째, P에서 Q로 가고요. P에서 Q로 가죠, 여기. 자, Q를 찾아요, 꽁지. Q에서 나달로 가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완성됐죠? 그럼 이거 갖고 또 하면 됩니다. 끝납니다. 꽁지 찾았죠? 그럼 반대로 R, not Q, not P. 끝. 이 두 개로 풀면 끝나요. 1번 맞나 봐봐. 다 맞죠, 이거? 자, P에서 나달. P에서 나달. 아이고. P에서 나달. 되죠? 그 다음에 Q에서 나달? Q에서 나달. 여기 있네. 됐죠? 근데 not Q에서 나 P? 여기 있네. 나 R에서 나 P? R에서 나 P? 여기서? 여기 다 있죠. 됐죠? 이해됐으면 또 내해주세요. 아이고.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이해됐어요? 시간이 얼마 없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됐죠? 너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됐죠? 집중합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너무 천천히 푸니까. 자, 11번 볼게요. 필요충분. 필요충분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는 게 맞냐를 찾아봐요. 2의 배수면 6의 배수에 들어갑니까? 2의 배수 만약에 4는 6의 배수가 아니잖아. 안 되죠. 일로 가면 맞죠. 그럼 이런 걸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필요 조건. 이렇게 화살표로 갖는 게 맞는 표현이거나 틀린 이런 표현을 하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필요 조건이에요. 지금 충분 조건 찾는 겁니다. 그리고 포함 관계를 했을 때 지금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지금 P가 더 크고 Q가 더 작죠? 2의 배수가 더 크잖아. 그럼 이제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됐죠? 포함 관계를 보는 거예요. X가 7보다 작다가 얘를 더 먹죠?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P가 더 크죠? 이쪽이. 얘도 필요 조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되고 이쪽으로는 되고 0부터 4는 7 이쪽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 필요 조건 이렇게. 그 다음 P는 이건 왔다 갔다 다 되거든요. 다 되네. 얘는 필요 충분히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A가 B에 포함되면 A 교집합 B는 A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일로 가도 오류가 없고 이쪽으로 가도 오류가 없고 다 돼요. 똑같은 말이니까 필요 충분히 돼요. 똑같은 쌤쌤이니까. 그 다음 이거는 X 이렇게 될 때 일로 가는지 좀 찾아보고 자 XY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까 절대값 나왔을 때 볼게. 일단 이렇게 되려면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거나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이거나 근데 지금 Q 쪽은 플러스 플러스만 했죠. 그럼 이쪽이 더 크지. 이쪽이 얘 때문에 틀리죠. 예를 들면 발레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발레가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건 틀렸고 이쪽으로 가는 건 맞죠? 이런 걸 필요라고 하는 거 필요. 이쪽은 뿔뿔 빼기 안 되는데 이쪽은 뿔뿔도 되고 마마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쪽 왼쪽이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면 필요. 왼쪽이 더 크면 필요. 오른쪽이 커야지 충분 이렇게 됩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면서 C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면 여기 A가 있겠네. 그쵸? 가운데. 맞나요? 더 크게 그릴까? 그쵸? 그러면 A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A가 비합집합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죠? 이쪽으로 맞아요. 그럼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맞나 볼까? 발레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A가 이번에는 특이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A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A가 그럼 B합, 집합, C에 포함되는 거 맞죠? 이렇게 생겼어. 그럼 맞는 거야, 이쪽은. 근데 지금 이런 그림으로 되는 게 되니? 안 되죠. 이렇게. 근데 A가 B에도 포함되고 C에도 포함되지는 않잖아. 그럼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만 맞으면 충분입니다. 충분. 됐죠? 빨리 1번 누르고 갈게요. 시간 많이 없네. 다 못 풀게 돼요. 됐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진짜 천천히 풀려니까. 그 이해하는 게 어디냐? 이해하면 좋죠. 대우를 이용하래요. 자, A제곱, B제곱, C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이렇게 대우를 이용하면 A, B, C 모두 홀수라고 해주면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의 반대는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가 되고요. 모두 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반대는 모두 홀수이다. 됐죠? 그럼 홀수면 홀수의 제곱하고 홀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BC 모두 홀수면 이게 이렇게 되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홀수의 제곱하면 홀수의 제곱해도 홀수고요. 홀수의 제곱도 해도 홀수예요. 그럼 얘는 홀수죠. 그럼 당연히 같지가 않죠. 위쪽이 짝수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잖아요. 됐어요. 끝. 증명됐죠? 간단하지?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인데 어떻게 홀수라고 아니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13번부터 할게 또. 좀 어렵습니다. 13번은 A랑 X랑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X는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돼. 1, 3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하고의 교집합이 2가 있어요. B는 2, 4, 6이에요. 자, 그러면 X의 정체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X는 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데 U의 부분 집합인데 U의 부분 집합 중 얘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됩니다. 포함하면 안 돼.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반드시. 얘는 반드시 포함하면 안 돼. 좌우지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싹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빼야 돼. 이렇게.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애들은 다 빼버려야 돼. 8개가 됩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해주고. 이해됐으면 또 1번 눌러주시고. 될까요? 됐죠? 그 다음. 이것도. 자, A 문제만 맞힌 학생이 6명. B 문제만 맞힌 학생이 8명. 자, C 문제를 맞힌 학생이 이만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맞죠? 맞나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A 문제와 B 문제만 맞히고 C 문제는 틀린 학생 어디를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 찾으면 됩니다. 여기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는 전체에서 답은 8. 여기 8 들어가면 다 합쳐서 30이 되잖아요. 여기 8 들어가면. 맞죠? 됐죠? 8이 16이 22, 30이 딱 되지.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돼. 정답 8. 윤재 못 알아들었어? 일단 나중에 해줄게. 윤재야, 이거는 저기 13번 못 알아듣는 거지. 13번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다 빼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다 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게. 자, 16번. 오늘 배운 거네, 이거. 자, 빠르게 할게, 빨리. 자, 이거를 산술기가 쓰는데 약분이 되게끔. 그래서 이게 원래 모습이랑 똑같죠, 이렇게 하면.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산술기가 쓰면 됩니다. 2 루트 곱하기를 해요. 이렇게 빼기. 그럼 요 안에서 16이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럼 16은 4니까 4, 2, 8 빼기 2는 6. 그럼 최소값 b는 6이 되죠. 맞아? 이만큼이니까. 2, 4, 8.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죠? 그럼 마지막 A2를 찾아야 되네. 자, A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A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이 부분이랑 같으면 그때 똑같아요. 이 앞덩어리랑 뒷덩어리랑 같아야 돼요. 그럼 앞덩어리랑, 즉,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2분의 16이랑 같으면 돼요. 양변에 x 플러스 2를 곱하면 16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양수만 되니까 이게 16이 되려면 x가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4는 아닐 거 아니야. 요거 2 집어넣어야지 16이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x는 2에서. x는 2에서. 아, 정답 6이 12. 이해됐으면 빨리 1번 눌러주시고. 됐죠? 다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다 할 거예요. 시간 돼도. 15분도 할 거예요. 지금 할 거예요. 자, 15분 마지막 문제 할 겁니다.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에요. 자, 요거 P는 진리집합으로 구하면 이렇게 되죠.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됐죠? 아, 이거 잘 안 돼. 그럼 4하고 마이너스 2를 얘네가 감싸 안고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얘가 모양이 마이너스 2부터 k가 이렇게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4도 여기 있죠. 자, 그러면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자, k가 4보단 커야 돼. 같아도 될까? 그쵸? 4를 포함해야 되니까. 근데 k가 4랑 같으면 바깥에 구멍 뚫린 거라서 포함할 수가 없어요. k는 4보다 크다 쪽만 답이 됩니다. 답이 4가 아니라 그냥 5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채점 해주시고 각자 열심히 들으셔야 돼. 또 안 된 사람 있는데 좀 이거 진짜 교과서만큼은 진짜 확실히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숙제는 공지사항에 올릴 텐데 그 저번 숙제 질문한 거는 내가 영상 예린이하고 지금 슬기하고 연우하고 이렇게 질문한 거는 영상으로 만들어 놓을 거고 요번 숙제는 하이메스 숙제인데 하이메스를 이제 명제 직면까지 해오는데 어차피 주말에는 없잖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늘 숙제는 그 좀 여유가 있으니까 화요일까지요. 하이메스를 내줄게요. 하이메스. 명제 직면까지입니다. 되셨어요? 네. 수연이랑 서연이도 왔나요? 다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올릴게. 자, 인사 나누고 퇴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과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슬기 안녕히 계세요. 현묵이 안녕히 계세요. 윤재, 호준이 수고했어. 예린이, 현묵이 안녕히 계세요. 연우 안녕.